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치유하는 체험농장 만들기입니다. 새로운 체험농장이 필요한 이유. 지금 이미 체험농장이 이제 보급되고 그래서 이제 왜 새로운 체험농장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한국농업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이제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자, 우리가 1970년대 다수학 화학농이죠. 녹색혁명에서 보급되고 나서 이제 기계화가 이제 보급됩니다.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죠. 이제 외국 농산물을 외국의 그 농업과 경쟁하게 한다는 이제 그런 정부 정책에 따라서요. 제가 바로 그 기계화 보급에 시행한다고 해가지고요. 첫 혜택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지역에 20명이 일주일 동안 이제 합숙하면서 그래서 농기계 기능사 자격증을 이제 시험을 보게 하고 이제 단기죠. 일주일 동안에 이제 농기계 교육을 다 받는다는 게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이제 운전 조작이랄까 그렇게 하면서 시작했던 건데요. 그래서 지역마다 기계와 이제 보급 단지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했던 건데요. 이어서 이제 친환경 유기농 30여 년 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어진 게 이제 대규모 이제 외국의 농업과 같이 이제 규모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대규모의 정책으로 이제 본격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데 큰 성과는 없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벤처농 또 유명한 이제 강소농 작지만 이제 강한 농촌 소농을 만든다 해가지고 강소농이 이제 많이 보급됐는데요. 그래서 강소농이 보급되면서 또 다시 이제 시작된 게 최근에 이제 제일 핫 이슈인 이제 6차 산업농 그리고 그 6차 산업농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체험 교육 농장입니다. 체험 교육 농장은 이제 유럽의 체험 교육 농장을 벤처마킹한 거죠. 그대로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이게 교육한 지가 이제 2005년에서 한 10년 정도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보급했다 보면 이제 틀리지 않을 거라 보는데 왜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미 체험 교육 농장이랄까 그런 아이전 체험 농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체험 농장이 우리나라에서 보급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정부나 아니면 국회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벤처마킹하기 위해서 제 농장이 굉장히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1년에 한 수천 명이 찾아왔으니까요. 체험 기획들하고 그 유럽의 체험 교육 농장이 보급된 게 농정당하고 교육 기획사입니다. 뭐 우리가 농정 당국에서 이제 교육시킨 게 아니라 교육 기획사 이제 여기에 이제 강사들이 이제 뭐 교육학 박사들이나 문학 박사들 그러니까 농업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유럽의 교육 농장을 보고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하겠다 해가지고 컨설팅 하게 되고 이제 교육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에서 잘 모르세요. 왜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참여하신 분들의 상당수를 이제 저희 농장에도 많이 왔고 일대일 교류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에서 알죠. 뭐 제주도 오면은 이제 저희 농장에 와서 뭐 밥도 먹고 같이 이제 인사도 하고 이제 새로운 직원들하고도 뭐 교류하고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 체험 교육 농장이 보급화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제 그 외에도 계속 됐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에 보급된 체험 농장이 뭐냐면 이제 운영 방법이 딸기 등 뭐 그런 그 농작물 수확 체험입니다. 지금 최고로 잘 나가는 게 아마 도시 근교에서는 인공농, 인공팜이죠. 수학 체험이 제일 뭐 성과가 있고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에서 두 번 정도 이제 그런 바깥 이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이제 참가하는데 그래서 도시 근교에는 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이제 그 다음에 두부하고 이제 장만들 같은 거, 떡매치 같은 건데 이거 그 다음에 두부 장만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에 한 개 정도 독보적인 데는 지금도 운영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음식 체험이라 해가지고 많이 보급됐죠. 그래서 판 파티라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판 파티가 참 웃긴 게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교육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뜬금없이 선생님 판 파티가 선생님 농장에 벤치마킹한 거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교육받으면서 저희 농장을 언급했답니다. 음식 체험이 저희들이 농장에 주요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그분이 이제 자세히 그 강사가 일러 들 소개하더라 그런 얘기 하던데요. 그리고 여기 그 아까 그 체험 농장을 보급하는 이제 기획사가 주로 이제 교육청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교육을 저희 농장에서 처음도 하고 많은 그 교육 단체가요 기획사가 그래서 농정나무과에 가서 저희 농장에서도 그런 교육들을 또 다른 지역에서도 와가지고 했는데요. 그때 교육한 내용도 저도 참가해가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보면 교육청 체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상당수가 그걸 하기 따라가기 힘듭니다. 농사 짓고. 그래서 이제 체험 농장이 이제 보급됐는데 성과가 어떨까? 저는 이제 성과가 그리 뭐 우리나라의 그 제가 이제 교육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거의 시설 해놓고 이제 딸기 수확이나 두부 만들기 그 맨농가 그 지역에 빼놓고는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시설들이 그러면 성공률이 뭐 그런 얘기한다고 그러면 뭐 일할 정도는 유지되지 않나. 대부분은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건 너무 과장된 거다 하고 어떤 분은 이제 뭐 평가가 다를 겁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체험 농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찾아내는 게 뭐냐 그러면 유럽의 치유 농업입니다. 아까 유럽의 체험 농장이었죠. 그런데 유럽의 치유 농업이 또 들어와요. 이게 우리가 2015년 20년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되죠. 몇 년 사이에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교육하는 데가 바로 톡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 농장이 보급하고 나서 새로운 대안이 또 제시된 게 이제 이 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도 교육학이나 아니면 이제 문학이나 뭐 그런 쪽 관련되신 분들이 이제 유럽의 치유 농업을 벤처명에서 알리는데요. 그래서 시민 대상 예방 치유라든가 재활 그다음에 이제 회복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렇게 농업 체험 활동.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우리나라에 이미 있었거든요. 원예 치료해가지고 지금에 지역에 보면 자활이랄까 아니면 이제 재활 그런 쪽에서 이미 그런 원예 치료해가지고 원예 그런 협회도 있죠.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한데 이제 농업 쪽에 이제 유럽에 봐서 이제 새로 시작했는데 어떻게든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진행되는 게 왜냐하면 기존의 그 이미 민간에서 아니면 이제 그런 그 재활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농업에서 어떻게 이제 정부 안에서 이제 절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농업이 그 치유농업이 보급되고 있긴 있네요. 보급된 치유농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도 이제 제가 자세히 소개했습니다만은 그 정신적 육체적인 이런 치유하는 그 유럽의 그 케어팜이라 그러죠. 이걸 이제 벤처마킹에 가서 보급하는데요. 유럽의 치유 농업은 심리나 재활의 전문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냐 그러면요. 농장주도 있습니다만은 전문 인력들이 와서 합니다. 이런 그 심리라든가 재활이나 이 분야의 전문가들 참여해서 고용을 하는 거죠. 농장주 그 소속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직원이라든가 이런 인턴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해서 농장주와 같이 하는 거죠. 그 농장 규모는 좀 몇만 평 정도고요. 그다음 치유 시설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농사하는 거는 이제 대개 보면 2그룹 유기농이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조사한 거에 의하면요.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뭐 몇천 평 규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몇만 평이에요. 그리고 공공성이죠. 유럽의 치유 농업은 공공성입니다. 지자체 아니면 정부와 그래서 전문가 치유 케어다. 그럼 우리나라 이 그 치유 농업이 뭐냐면요. 농업 체험 활동입니다. 원예 치유. 그 다음에 농장주 인력으로 하죠. 전문가 뭐 그런 거 채용해 그런 분들 채용해가지고 할 일 정도는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본 있고 좀 규모가 있는 데는 직원 채용해서 지금 이쪽으로 뭐 딸기 수확이라 체험이라든가 뭐 하긴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유럽 같이 이제 심리나 재활의 그런 쪽은 제가 아직 뵙지를 못했는데 아마 이게 나오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1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다 보니까 이런 파악을 다 못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그랬다. 이미 뭐 존재하는 곳이 있을지도 있겠습니다만은 농장주 인력이면 규모가 작죠. 그 다음에 농장 시설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화학농이나 친구
그런 유기농 그런 쪽이 하는데 최근에 그 인공농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농가 수익 목적인데요. 이거는 공공성보다는 농가의 수익 목적하기 때문에 농장주가 이제 케어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의 치유 농업의 수익은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공공성입니다. 사회적 농업이고요. 그래서 공공성 치유리가 지자체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4만에서 5만 원 정도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 비슷하게 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게 이제 제가 조사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하는 걸로. 그럼 한국의 치유농업은 뭐냐면 이제 농가형 사회적 농업입니다.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참여 대상자가 참가비를 내는 거죠. 아니면 뭐 지자체에서 조금씩 이제 보조하고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참자 부담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정한 수익이 현재 그 치유농업의 발생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참여자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개인 돈이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참가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규모와 시설의 한계고요. 그리고 전문 역량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치유같이 케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왜냐 그러면 이제 전문적인 이제 이분들은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의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니까 농장주가 다 해야 되니까 농장주들이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수익률이 굉장히 뭐다. 그래서 앞서 체험교육 농장의 같은 문제가 벌써 제가 이제 이렇게 감지되고 있고 그다음 그런 곳을 이제 농장주로 만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한테 이제 조언을 이제 해달라 하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같은 문제가 아닌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많은 농가들이 뭐냐면 이제 이런 시설에 체험 농장 할 때 그 시설들이 못 써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걸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수익이 나왔고 이제 그럴싸서 하지 않습니까? 치유 농업이니까 그래서 하는 게 거의 같습니다. 뭐 수학 체험이나 원예 치유죠. 뭐 그래 그 전에 체험 수학 체험이 많았는데 원예 치유가 좀 많이 추가된 게 치유 농업이에요. 좀 다른 게 원예 치유가 많이 한다는 거. 이게 체험 농장하고 조금 다른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체험에 위주하는 그런 치유 농장이 아닌가. 이제 대부분은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재활이라는 그렇게 한다는데 근데 우리가 규모라든가 아니면 공공성으로 해주지 않고 이제 개인으로 한다 그러면 그걸 벗어나기 힘들지 않나. 이제 체험 교육 농장 같이.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제안하는 그 체험 농장은 뭐냐면요. 이제 먼저 이제 한국 농업의 오류 문제를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인데 뭐냐면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촌의 다원적 기능.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농업을 배울 때 되게 다 한 번쯤 들었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농업에 가져 있는 기능 해가지고요. 자원. 그러면 이제 식량 생산 기능이 있고 토양 보존 기능, 그 다음에 수자원 보존 기능, 환경 보존 기능, 문화 보존 기능, 환경 보존 기능, 치유 기능. 이 외에도 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자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뭘까요? 다 쓰고 있냐 말이죠. 이걸 또 이 기능들이 작동되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농가의 99%는 뭡니까? 단 하나 쓰고 있죠. 식량 생산의 기능만 활용해요. 토양 보존 기능 안 되죠. 자, 비가 왔을 때 토양이 2그룹 농사가 99%니까요. 비가 오면 쓸려가죠. 수자원, 물 빼죠. 고랑내에서 물 빼는 경우도 아닙니까? 물을 보호하고 물을 가두는 농사는 안 하거든요. 자, 환경 보존 기능 농사는 안 하죠. 왜냐 그러면 빗물이 쓸려가면서 비료와 퇴비가 쓸려가면서 하천에 가서 뭐 적조와 녹조에 노출됐다는 건 이미 얘기했고요. 그리고 뭐 흙을 살려서 이제 웃거름 나가지고 하는 농사가 아니라 대부분이 미끄럼에서 작물을 키우는 비료 퇴비의 농사를 하기 때문에요. 이런 오류적인 농사가 농업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이제 오류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 앞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뭐 구체하게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 실패를 줄이고 경쟁을 갖추는 이제 소농이 문제 아닙니까? 대농이나 자본농 같은 경우로 이제 어느 정도 버팁니다만은 소농이나 영세농이 규모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10,000평에서 50,000평이야 중농이고 소농은 뭐냐 10,000평에서 한 5,000평 뭐 3,000평에서 4,000평 이어 내려가면 영세농이다. 그럼 2,000평 이하는 뭐냐 극빈농이지 않나. 뭐 그렇게들 얘기하거든요. 그 우리가 10,000평 이하는요 닭 2,000마리 이하는 저기 뭐야 통계도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뭐 영세는 극빈농이죠. 그래서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갈수록 증가하는 수백만 질병 한우를 위한 그런 농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자, 환경 훼손이 없는 자연이 작동되는 그런 치유 환경의 농업을 해보자. 여기에다가 이제 수백만 질병 한우 눈높이의 치유 농업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치유 농업.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한우를 찾는 게 뭡니까? 자연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 한우를 뭡니까? 흙의 양분을 원하거든요. 이런 흙을 살리는 농업. 그냥 말로 이제 치유 농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치유 농업을 기준은 뭡니까? 제가 계속 얘기해왔죠. 4, 5그룹. 화학농 한다면 4그룹. 친환경 한다면 4그룹. 유기농 한다면 4그룹. 자연농 한다면 4그룹에서 5그룹. 근데 이제 5그룹이나 친환경이나 대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 그랬죠. 왜? 너무 기술이 높으니까. 근데 4그룹은 화학농이든 친환경이든 유기농이든 자연이든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왜? 생산량도 높고 치유적인 그런 농산물까지 생산하니까요. 그리고 바로 전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다그룹에 다품종에 300종 이상의 농산물을 생산했으면 좋겠다. 왜? 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담아낸 치유농업과 체험농장을 같이 하자. 따로 아니고요. 그래서 치유 체험농장인 거거든요. 이게 결합됐을 때 저는 굉장히 높다. 근데 체험농장인데 그냥 뭐 단품종하고 이 그룹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거를 담아내야 가능하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가 조언할 때마다 하는데요. 그래서 300종의 치유농산물 생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체험농장 권장하는 건 뭐냐면 소농이나 영세농들이 뭐냐면 판매할 물건도 없는 데다가 이제 마케팅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300종 생산해도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험농장이 백문불여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와서 보면은요. 이 5가지 담아낸다 그러면 소비자로 와서 저도 이제 이걸 해봤거든요. 정말 수천 명이 찾아오는요. 수익률 90%라고 하는 체험농장 6차 산업이 안 나올 때 벌써 이미 저는 하고 있었죠. 그래서 체험농장에 대한 확신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독보적이죠. 그리고 저는 몰라도요. 상당 우리나라 그 체험농장을 앞서가신 분들 압니다.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왜냐? 아마 이게 교육할 때마다 저를 꺼냈으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 이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치유농업은 뭐냐?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체험농장은 하나의 마케팅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담아낸다 그러면 체험농장이야말로 기가 막힌 게 아닌가. 소농이 영세농이 가야 될 극빈농이 가야 될 창업 조건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요. 농촌의 농업에 가져 있는 다원적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식량적 생산만 하고 있거든요. 치유적 기능이라든가 뭐 흙, 토양 보존이라든가 수자원 이걸 못 하고 있거든요. 다. 자, 이런 것들을 자원적 자원을 치유 상품화하자. 그 다음에 농장 시설, 농산 생산 과정, 농장의 환경 이런 것들을 농산물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뭐냐 치유 상품화하자. 단순하게 이제 배고픔을 해결하는 생산이 아니라 정말 질병에 환호에 필요한 질병 치유 음식이죠. 거기에 필요한 치유 농산물 같은. 그 다음에 환경관, 농부의 윤리관, 그런 치유 농업의 기술, 지식, 이런 재능 자원도 상품화하자. 이거를 창업 우리가 소농과 영세농 극빈농은 이런 자원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단지 식량 생산해가지고 뭐 지금 시장 포환입니까? 거기다가 이제 가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보겠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수많은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마케팅의 그 목표가 많아요. 수병의 질병 환호입니다. 지금 이분들이요 먹는 게 뭐냐면 거의 건강 음식이거든요. 친환경 유기농. 그래서 이런 치유 농업의 체험 교육 농장이 들어갔으면 되겠다. 그래서 치유 산업이라 했죠. 앞서 소개했죠. 왜 필요한지요? 그래서 치유 농장은 뭐냐? 수백만 치유 한우를 대상으로 하자. 일반 뭐 체험객이 아니라 정말 고퀄리티 아닙니까? 이분들은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농업. 자, 다른 짓을 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하지 말자. 뭐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뭐 그런 교육학자들이나 뭐 문학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그 유럽에서 온 거를 그건 전문가들 한 거를 여기서 뭐 치유에 막 온갖요 시스템으로 해왔는데요. 안 되거든요. 체험농장에서 그게 이미 어 성공했나요? 못합니다. 교육에서 거기 얘기한 거 거의 하는 농장이 없어요. 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체험. 그래서 정말 농업의 본질은 뭐냐? 흙과 환경,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하자. 이런 치유.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흙을 어떻습니까? 이제 바깥에서 흙을 1년에 40톤이 쓸려가지 않습니까? 3cm가 쓸려부는 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흙을 망치는 훼손하는 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흙과 환경을 살리는 치유 농장. 그래서 치유 농업과 농장 농부의 가치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병 치유하는 농장, 300종 치유 농산물이 있는 치유 전문가 농부가 만나는 농부를 만날 수 있는 치유 체험 농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제안하는 건데요. 그래서 앞서 이제 300종의 치유 농산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4그룹의 5그룹의 농사 기술이 여기에 딱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이런 농사를 할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 치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해왔던 건데 1, 2그룹의 농사 기술을 해서 체험 농장 거의 대부분이 뭐 우리나라 99%죠. 비닐도 환경 피해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땅이 쓸려가고요, 제초제하고 농약하고요, 비닐 씌워졌고요. 어디서는 상품 생산하죠? 지금 시장 포화된 어디에는 농장 하죠? 뭐 특색 있는 게 크게 없잖아요. 뭐 같은 농사 기술이니까 같은 상품이죠. 그래서 체험 농장 이런 치유 농업 농장을 할 거냐? 그래서 투자 비용이나 수익률에 비해서 지속 가능성을 보자. 미래 가능성.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벤처농 하다가 강수농 하다가 강수농에서 이제 체험 교육농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치유농업까지 와서 또 다음엔 또 그 어떤 농업 기획사가 또 들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계속 바뀌어요. 따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관광농업 해가지고 엄청나게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치유 체험농에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요. 질병 치료입니다. 수백만 원 있죠? 그래서 치유 음식에 치유 농산물 있다라는 거. 지금 치유 농산물은 어디 가도 없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가도 없어요. 건강 농산물은 있어. 친환경 유기농이 있지만은 우리가 4그룹에 농사하고 하는 농가들이 없는데요. 농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하게 소비자가 알리는 방법이 뭐냐? 상품을 팔면서 300가지요. 우리가 또 소농이 가져 있는 게 뭡니까? 핸드메이드 이런 거 작은 면적이거든요. 진짜 이런 농업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백만의 그런 질병 환우를 살리는 농업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분들도 절대 필요하고요. 우리가 농업이 또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원래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치유 체험 농장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 목표는 뭐냐면요. 자, 4그룹 계속 얘기했지만 4, 5그룹. 5그룹은 가능하지 말라 그랬죠. 화학농은 4그룹, 친환경도 4그룹. 자, 유기농도 4그룹. 자연농도 무조건 자연농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농도 4, 5그룹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치유농이 진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치유농산물 생산 과정도 이것도 굉장한 거죠. 자, 바깥을 안 하고 자, 미생물과 곤충을 살리면서 그래서 온전한 순환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일 치유농산물 그리고 치유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그 농부는 대단한 가치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부에서 자원과 그런 농촌의 아까 농업의 농부의 그런 가치를 활용하자. 그래서 수백만 환호가 있는 그 시장, 그 다음에 럭셔리 명품 시장이요. 제가 얘기했죠. 4, 5그룹에 지향하는 목표는 뭐냐? 4,000원, 5,000원 계란과 같은 기술, 상품 생산하자. 그러면 수백만 질병 환우한테 저항했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고요. 럭셔리 명품도 마찬가지고요. 되죠? 4,000원짜리, 5,000원짜리 기술이면요. 상품이라 그러면요. 그래서 수익률이 저는요 60에서 80%입니다. 이 정도 돼야 제가 이제 지난 10년 넘게 이제 교육을 하면서 1,000원짜리 계란 지금 뭐 몇 억씩 번다는 그 유튜브에도 막 소개되고 그러죠.
서민가 앞에서 여러 방송에서 뭐 매각 보는 농장들이 1,000원짜리 계란이 그 농장들을 만나면 물어보십시오. 1,000원짜리 하면 누구 제주도에 누구 할 겁니다. 저와 연결돼 있죠 다. 자 60에 80% 수익을 하자. 제가 30년째 이제 치유적인 그 농업, 치유적인 먹거리 생산하는 농업. 그래서 1,000원짜리 계란이거든요. 그래서 흙과 환경, 사람 살려하는 치유하는 농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돈을 벌지 안 해도요 이 농업이 된다고는 당연히 따르는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업이 절실을 하고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 농업이 어려운 쪽에서는 해결 방법이 이거하지 않나. 원래 농업에 가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약간의 우리가 지식화하자는 거죠. 이왕에 농사하는 거 사업으로 가고요. 그리고 치유 농산물의 생산의 그런 기술, 농사 과정, 그리고 300종의 치유 농산물 다품종이죠.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이제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이런 기술은 이제 앞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농업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럼 이런 농부가 되려 하신 분한테 계속 강의 들으시면 되죠. 그래서 필요한 치유 농업서부터 치유 음식, 치유 운동, 치유적인 생활, 케어가 뭔지를 이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다른 특별한 거 없지 않습니까? 아까 그랬죠? 시설 같은 거 따로 할 필요 없고요. 다른 프로그램 운영 힘들어요. 안 됩니다. 그냥 농장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손흥과 영세는 국빈농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부부 농민이라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정도 노동하고요. 일주일 중에서 이제 5일 하고 하루는 바깥도 하고 회의도 가고 하루는 마케팅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서 이제 5일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마케팅 해라. 일도 보고요.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이제 2,000평의 농사를 닭 1,500마리, 쌀, 닭서부터 채소, 고기까지 전부 다 98% 다음 이제 편에서 이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만은 1년에 30종에서 50종 이상 계속 생산했거든요. 그래서 수천 명이 찾아오는 수익률, 체험 농장만 해도 90%의 수익률이 있는 대한민국의 6차 산업이나 체험 농장이 없을 때 이미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좀 잘 알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런 농장의 교육을 계속 해왔고요. 체험 이런 창업이라든가. 그래서 다음 편은 이제 자세히 제가 했던 것도 이제 소개할 것이고요.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